자, 이제 거기 36페이지 취득가격의 범위라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추가로 발생된 비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 중에 요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거에서 쭉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 써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건설 자금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직접 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비에 충당을 했어. 그럼 거기도 이자도 발생하죠. 얘는 근데 직접적으로 건축비에 쓰기 위해 대출 받은 거니까 그 이자 비용도 건축비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거 두 개가 중요하죠.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 보수는 누구? 법인의 경우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체이자, 할부이자, 그리고 중개, 보수는 법인의 경우만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얼른 문제를 봐야 돼요. 개인이 취득한 건지 법인이 확인해 가지고 개인 그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취득과 관련돼서 들어간 게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부동산 취득하는데 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여기 부채 뭐 1억이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것도 네가 내 걸 사고 싶으면 이것도 부담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 조건 건 것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뭐야? 취득 가격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죠. 왜?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는 거죠. 얘는 지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이라잖아. 필요하다잖아. 그래서 용역을 제공받아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 얘는 다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채권 매각 차손 우리 양도세 할 때 배웠죠. 일종 채권 100만 원에 사가지고 팔았어. 판매해서 매각 차손 10만 원 났다. 그럼 매각 차손도 뭐 한다? 어차피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여러분,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면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 손실 난 걸 굳이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경비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가는 거니까 간다는 얘기고. 자,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 주자가 뭐예요?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부가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5억에 사는데 여기에 10% 부가가치 5천에서 5억 5천 이렇게 샀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그럼 매출 금액이 10%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사긴 5억 5천에 취득했는데 취득세는 얼마만 내란 얘기야? 5억만 내란 얘기예요. 왜? 이건 취득 가격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문제가 좀 더 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취득세는 부가가치 포함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할 때는 포함시켜줍니다. 자, 무슨 얘기야? 내가 5억 5천에 샀어? 근데 취득세 5억을 냈죠? 이걸 팔아 나중에.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 가액을 필요 경비를 빼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 빼주겠다는 거예요? 5억 5천을 빼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 부가가치세가 어디에 포함된다? 취득 가격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취득세는 얘가 포함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지. 왜? 세금을 덜 내니까. 근데 양도세 할 때는 경비로 공제받는 거니까 5억보다는 5억 5천 공제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는 포함을 한다. 근데 이게 양도세 파트에서 과거에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부가가치는 포함한다라고 풀었어요. 그럼 틀렸어요. 왜? 사업자, 일반 과세 사업자가 걔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 사업자는 환급을 해줘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 내죠. 그럼 환급 신청하면 돌려줘요. 그러니까 낸 건 맞아. 근데 환급 받았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경비를 빼주면 안 되지. 그죠? 사업자는. 근데 개인은 환급 안 해주죠. 원래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내야 될 돈인데 사업자는 왜 환급을 해줍니까? 너 사업할 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내가 일단 받았는데 돌려줄게. 대신 어떻게 하는 거야?
사업하는 동안에 뭐예요? 그걸 나눠받는 거죠. 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잖아. 계속 매출 발생하면. 그러니까 나눠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환급받고 폐업 신고 미리 해버리면 일단 해버리면 나중에 추징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으로 법이 10년인가? 그래서 10년 동안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이걸 받는 거 나눠받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폐업해버리면 그 받은 거고 환급받은 거 차액만큼 환수를 합니다. 그죠? 근데 개인은 안 되지. 왜? 개인은 환급해주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아. 원래 내일세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풀 기회 있으면 풀 거고 일단 여기서는 취득가액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대표주자가 부가가치세고 더불어서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뭐 받았대요? 할인받았대. 이거죠? 자, 1억짜리인데 얘가 일시불로 줘서 9,500에 샀다. 그래서 500만 원을 깎아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500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할인 받은 금액, 다른 말로 할인액 그러죠? 할인 받은 금액이고 요거를 할인액 그러기도 하죠. 할인액 같은 말이고 요거는 뭐야? 할인된 금액 그런 데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과세 표준 일시급 등으로 지급해 일정액을 할인받으면 과세 표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되는 거야? 할인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왜? 이 금액이 취득가액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도 물어볼 수 있죠. 이때 할인을 받게 되면 이 할인받은 금액, 즉 할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안 되는 게 맞는 게 돈을 9,500 줬잖아. 그죠? 500은 줘서 안 줬어? 안 줬잖아요. 깎았으니까. 주지도 않은 돈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뭐는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보수, 법인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에 요 두 개 부가가치세하고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표에 보면 요거 말고 이제 건축물, 뭐 건축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건데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중에 신축하고 재축은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우리 앞전에 배웠죠? 신재축은 원시 취득으로 보고 그래서 얘는 과표가 그 신재축에 들어간 전체 건축비 소요된 비용이 과표가 되고 나머지는 간주 취득으로 봐서 증간가액이 과표가 됩니다. 근데 시험은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지문상으로 이렇게 나오죠. 건축물 건축 이렇게 나오죠. 신축과 취득은 뭐 제외. 그리고 얘는 뭐가요? 증간가액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는 제외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원시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금액이 과표가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간주취득증의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지목변경 그랬잖아요. 이런 과표가 뭐예요? 중간가액이죠. 자, 그럼 이 증간가액에서 뭐까지 가셔야 돼? 여기서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지목을 대로 바꿨다. 그죠? 말 그대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가액이 증가됐어. 이때 1,000이었는데 변경하니까 대가 되니까 4,000이 됐어. 얼마 증가됐어요? 플러스 3,000 그 얘기죠. 그럼 이게 증가된 금액이잖아. 그럼 이걸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이 3,000 어떻게 구했다고 했어요? 4,000 빼기 1,000 그런 거죠. 자, 이 1,000하고 4,000은 어떤 금액이에요? 매매 금액 없다겠죠? 이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 금액이 아니네? 그럼 얘는 뭐예요? 공시가격, 즉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증간가액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를 어떻게?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지목을 변경할 때 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 비용이 있다겠죠? 그 들어간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이 나오면 그때는 뭐다? 자, 이 증간 금액과 이 비용은 서로 아무 관계 없어요. 남남이야. 그죠? 남이야. 얘랑 둘이 섞이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문제 풀 때 자꾸 틀려요.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 얘기 없이 지목 변경 어쩌거나 뭐 그래요. 증가하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시험에 뭐라거나 비용 입증 어쩌고 나왔어. 그럼 걔는 증가한 금액 아예 관계없고 그냥 뭐 그 비용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요게 근데 또 문제를 막상 풀어보잖아요. 그럼 또 그걸 못 맞춰요. 그죠? 지목 변경 후 시가평에서 변경령 시가평형을 뺀 금액이다. 그랬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서
비용이 뭐라고요? 입증하는 순간 이게 뭐가 나와야 돼? 그죠? 그리고 이거 두 개 엉키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되게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간주취득은 특징이 뭐라겠어요? 우리 앞전에 했지만 세율은 뭘로 간다? 중과 기준세율로 간다. 그래서 이 특례세를 할 때 이 간주취득 4개 이거 말고 뭐 있어요?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은 세율 이렇게 가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잘 나옵니다. 이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가산세가 뭐예요? 뭐 그죠? 갑자기 제가 물어봐 당황스럽네요. 그죠? 대답을 할 수도 없고 그죠? 하고는 싶은데 머릿속에 빙빙 돌긴 하는데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죠? 그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나요? 요거 다 종씨들이잖아요. 종씨, 그죠? 종씨들인데 조금 가는 개념이 틀리죠. 중과세란 얘기는요, 뭐야? 일반 세율보다 더 많이, 일반 세금보다 더 많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부동산을 사면 4% 세금을 내는데 얘는 뭐야? 과세를 무겁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뭐 사치성 사다 그러면 8% 더해서 일반 매매가 4%면 얘는 중과세에서 무겁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가산세는요, 세율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얘가 미등기 전매를 했어. 그죠? 그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산세부터요? 근데 얘는 미등기 전매이기 때문에 그 산출세액, 세금이 얼마가 나올 거냐. 그죠? 그럼 그거에 얼마? 80% 그래요. 그러니까 중가산세는 세율이 아니라 세금이 조세 그 세금을 계산하고 안 낸 금액의 80%를 붙이는 거예요. 얘는 가산세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네들 중과세 할 때 그 기준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원래 중과세가 사치성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는 중과세 등을 할 때 기준 되는 세율을 중과 기준세율 그러는데 얘가 몇 퍼센트를 말한다? 2%예요. 얘는 법으로 규정한 거죠. 2%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니까 이거의 4배니까 얘가 얼마야? 8%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닌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용어가 안 되면 이런 것도 나중에 엉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떤 분이 질문 한번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얘는 간주취득은 중가산세 적용을 안 합니다. 왜? 중가산세 뜻은 미등기 전매잖아요. 근데 지목 변경 등은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 미등기 전매는 팔았는데, 그죠? 내가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는 걸 미등기 전매라고 하잖아. 얘는 근데 여러분이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형질 변경해서 뭐만 바뀐 거야? 지목만 바뀌었는데 미등기 전매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거 문제 풀 때 이 지목 변경이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토지 지목을 변경하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기회가 있겠죠. 보시고.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자, 보세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에 소요된 비용을 더한 금액을 과세 표준 X죠. 왜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로 입증, 여기까지 딱 읽으면, 여기까지 딱 읽어서 그럼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 여기서 딱 그럼 뭐가 생각나요? 무슨 생각이 나야 돼?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훅 가서 잘못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순간, 얘는 무조건 뭐다? 비용이 답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소유된 비용에서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읽고 맞아 돌아버린다 진짜 한국말을 끝까지 가있나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다 뭘 더한다잖아.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니까요. 막상 시험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면 또 틀리고 그럼 안 됩니다.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을 과표한다 그랬죠? 이때 증가한 가액은 뭐라고도 표현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이다. 아까 얘기죠.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간주 취득, 세율은 뭘로 간다? 중과 기준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또 과표를 정리해 보면 등록세 과표는 이 과표세를 같이 정리해야 된다 했죠. 그냥 말씀 계속 드렸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외우더라도 얘는 어떻게 그랬어요? 얘는 무엇과 관련된 등기고 무엇을 보호받기 위한 등기냐 그거를 생각해서 대입해서 하셔야 기억이 오래간다. 자, 얘네들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전부 다. 그죠? 소유권, 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거죠. 그럼 얘는 전부 다 뭐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전부 다 부동산 가액, 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 지상권은 뭐라겠어요? 지상권은 타인의 부동산에다가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하고 그 지상권 설정한 걸 가지고 건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해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 건물 지은 거잖아.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지상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뭐야?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거니까 얘도 뭘로 간다? 부동산 가액이고, 전세권은 뭘 보호하기 위한 거라 했어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한 거죠. 그럼 얘는 뭘로 가고? 전세 금액이고, 임차권은 뭐라겠죠? 월세 보호라겠죠.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요? 남의 땅에다가 설정하지만 내 땅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 그랬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다 뭐예요? 채권 침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채권 금액으로 간다. 그리고 가등기는 순위보전이죠. 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순위보전이에요. 그래서 얘도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데 뭐도 있다? 담보 가등기는 뭐다? 채권 금액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건당 말소인 건수는 건당 6,000원. 나온 김에 세를 마저하면 얘는요. 요것만 잘 보시면 된다 했죠. 요 세일만. 이게 부동산에 관한 얘기잖아. 얘는 뭐만? 취득세 표준세를 기억하시라 했죠? 취득세 표준세율이 원시가 2.8이고 유상이 4%, 농지 3인데 중복되면 높은 거 하나, 상속 2.8%, 그죠? 증여는 3.5라겠죠. 그죠? 요게 취등록세 합한 거라겠죠? 그럼 여기서 뭘 빼주면 된다 했어? 취득세 2%, 옛날 취득 2% 빼면 0.8, 2%, 0.8, 1.5 이렇게 하면 되고, 소유권 관련 없는 애들은 전부 다 0.2%고 여기는 건당 6,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 재산세는 뭐 당연히 공시가격이죠. 뭐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죠? 시가 표준액인데 토건주 항상 이거죠.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얘가 나와야 돼요. 얘네가 안 나오면 공정은 나오면 안 된다. 그죠? 그 말은 거꾸로 토지 건축물 주택이 언급이 되면 반드시 시가 표준에 그러면 안 되고 뒤에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몇 프로? 70, 70, 현재는 60인데 뭐 정부에서 뭐 1주택자는 뭐 45%가 한다 그런 얘기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쯤이면 뭐 세제 개편안 정식으로 발표한다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종부세가 이번에 많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막 뉴스에 계속 나오죠. 뭐 가격으로 가겠다 뭐 이름도 이름도 뭐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다음 세율도 뭐 어떻게 하고 막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뭐 이달에 되고 어차피 시험 보기 전까지 결정되겠죠. 그죠? 그럼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건 확정되면 또 공고 나고 하면은 시행령 같은 거 나면 그때 이제 제가 마저 해가지고 기존 개정사항 같이 해서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법률 개정안은 가봐야 알거든요. 아시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그냥 국무회의 의결하면 끝나는 건데, 법률 개정은 국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야당에서도 이제 만약에 협의가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겠어요. 그들 맨날 지금 막 싸우고 앉아가지고 또 국민들 죽겠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앉았고, 밥 잡고 한 일이 그거잖아요. 뭐 전 정권 막 북풍이 어쩌네, 뭐 누구 대통령이 누구 뭐 인척 뭐 개인 뭐 누구 뭐 했네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앉아서 진짜 이해가 안 가죠. 사람들은 지금 우린 다 죽겠는데 그죠? 앉아서 맨날 그런 거만 앉았어. 걔들 하는 일이 그거죠, 뭐. 그죠? 언제는 뭐 국민을 위했나요? 민생은 이제 한 번도 없지. 그죠? 다 지들 정권 때문에 막 싸우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다 메꾸는 거야. 이제 힘든 건 다 국민들이 다 감당하고 우리만 감당하는 거지. 그것들은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입만 터는 거지. 그죠? 세상이 참. 자, 종부세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도 공시가격 뒤에 다 공정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공정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일단 종부세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기준 금액이 중요하죠. 주택은 기본이 6억이고요. 종합아파트는 5억까지는 안 내고 별도는 80억까지는 안 내니까 빼주고 뒤에 다 뭐가 나와야 돼? 공정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얘들이 지금 올해는 원래 100%가 원래 돼 있어요. 원래는 법에는. 근데 이건 무조건 개정이 됩니다. 현재 뭐 전년도 수준으로 간다 그런 얘기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60%로 가겠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주택은 60으로 갈 것 같아요. 올해 종부세 부과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얘도 개정될 수 있어요. 단독명의자는 5억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11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뭐가 나왔어요? 특별공제 3억. 1주택자는 3억을 추가 공제하겠다. 특별공제. 그래가지고 물론 뭐 이거는 뭐 시행령으로 하면 되긴 하는 건데 뭐 어떤 선생님은 미리 뭐 이걸 3억 한다 해서 얘는 14억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있더라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아직 어차피 그렇게 되더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시험 근데 저기에는 없어요. 그 법조문에는 시행령은 아직 공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말은 나중에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14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숫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종부세 쪽은 놔두시면 돼요. 어차피 나봤자 문제 한 문제니까 지금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본인 혼자 막 판단해서 하시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그죠? 양도세, 산출세 이 과표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했잖아. 그죠?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이 뭐예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 이제 문제집을 하거든요.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이거 딱 보고 알았어 하더니 뒤에 바로 문제에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가장 나중에 공제되는 것 풀었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가장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뭐예요? 얘거든. 근데 이걸 아는 겨. 마지막에 꽂혀가지고 문제 시문은 뭐야?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얘지.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왔다 했죠.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고 과거 기출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그러면 여기서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뭐예요? 마이너스 되는 애들이잖아. 필요 경비, 장기보육 특별공제, 기본공제가 마이너스 되는 애들이죠. 그럼 그거 아닌 거에서 정답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순서 물어본 경우도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정답으로 뭐가 나왔어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이거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정답. 이 순서잖아. 이게 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양도소득 금액은 뭐라고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봐서 그런 거예요. 문제 지문에 1번에 가지고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이렇게 되잖아. 목품이다. 지금 하는 거 완전 달라요. 그 지금 오픈북이네 보니까 그런 거지. 지문으로 하면 못 한다니까. 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외울 때 여러분 이거 헷갈린다 그래서 쓸데없이 양차장 이렇게 외웠잖아. 양차장. 그 다음 뭐야? 양소기잖아. 양차장 이름이 양소기래. 이렇게 외웠죠? 과표. 근데요. 양차장 양소기 외웠는데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이다. 못 푼다니까. 도대체 뭘 외우는 거예요? 양차장이니까 양차장이고 그럼 그 다음에 양소기니까 무슨 뜻이야?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빼면 뭐가 나오고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본공제하면 과표 이 얘기잖아. 그런데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때 못 맞추는 거야.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그건 어떤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했잖아요.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 문제 지문 보는 건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푸른 다음에 뭘 해야 돼? 얘를 보고 이 얘기는 맞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언급되면 또 틀릴 수도 있구나.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것만 하면 이 시험은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인데 그렇게 맨날 하면서 안 하니까. 그죠?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6페이지 부동산 일괄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안분에 관한 얘기죠? 이것도 계속 했던 건데, 얘는 뭐예요?
뭔가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구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율대로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안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안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비율대로 나누는 거니까 뭐가 중요해요? 뭘 기준을 가지고 해서 비율대로 나눌 것인가 중요한데, 자, 이때 기준은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게 있고, 면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있고, 면적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 이걸로 갑니다. 금액. 자, 이때 금액은 어떤 금액을 비율대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금액은 항상 뭐요? 존재하는 금액이 있어야 돼요. 기준 금액. 그래서 뭘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그 공시가격의 비율에 따라 안분을 합니다. 이때 공시가격은 뭐가 있다 했죠? 국세, 지방세 나눠서 국세는 공시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 기준시가.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시가 표준에. 아직도 이걸 모르더라고. 아직도 이걸 헤매더라고. 참, 내가 지금 와서 지금 7월 달에 이걸 또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안 할 수도 없고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하세요. 아니 7월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근데 결국은 9월 달에 또 해. 9월 달에 얘기 또 한다니까. 이러니까 얘가 이런 거예요. 그럼 막 그때 또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막 또 이래. 진짜 언제 익숙해지나 모르겠죠. 언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얘기 뭐지만 요새 뭐 뉴스에 뭐 상대평가 아니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그죠? 빠르면 내후년부터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선생님 제가 뉴스에 봤는데 뭐 상대평가 한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근데 작년에는 이제 뭐 했어요? 대선 끝나야지 논의가 될 거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 왜? 대선 때 얘기하면 골치 아프잖아. 대선 끝났잖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근데 여러분은 관계없지. 뭐 상대평 할 때까지 공부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올해 끝낼 거니까 상관없잖아. 올해 끝낼 거니까. 올해 다 합격하실 거잖아. 그죠? 그럼 공부를 하세요.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야간은 그래서 치고 주간반은 하루 왼종일 공부를 해야 돼요.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녁이 아니라 밤까지.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해야 돼.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뭘 합격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와가지고 점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붙으려고 그래. 지금 7월인데 여러분, 아직도 아침에 수업 듣고 오전반, 오후에 잠깐 공부하고 저녁 때 저녁 먹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일상생활 들어가 TV 보고 누워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요. 저는 그 사람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공부 안 하고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리고 왜 타령을 해요? 점수가 나오네 안 나오네, 문제가 어렵네 안 네, 선생님이 그지 같네 안 건데 말도 안 돼서 앉아가지고 자기 점수 안 나오면 다 누구 탓해? 학원 탓하고 선생님 탓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지금도 막 그걸 찾는 거야. 어떤 선생님이 나 이런 거, 그런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뭘.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아직도 하루에 7, 8시간씩 막 기본 해야 되는데 밥 먹고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지금부터 하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근데 안 하잖아. 왜 붙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점수를 안 나오잖아. 그럼 해야지. 하면 나와요? 근데 안 하고 점수 안 나오는데 걱정하고 앉았어. 그리고 붙어야 된대. 이게 뭐야, 말이 막걸리예요. 막걸리지. 왜 막걸리 좋아해? 또 막걸리 오늘 저녁 때 얘라 그래 내일부터 공부하고 오늘 막걸리 먹고 마지막으로 또 이러겠지. 저녁에 공부를 맨날 내일 해 도대체가. 100일 나오면 100일주 먹는다 했어. 100일주가 어딨어 지금. 뭐 군보다 나오면 100일주야. 그러니까 뭐 학원에 가니까 100일주 먹어야 된다고. 그거 먹고 이제 100일주 마지막으로 먹고 공부한대. 그리고 다음날 못 나와요. 술 먹어가지고. 99일째부터 공부하려고 했는데 숙취 때문에 안겨가지고 못 나와. 술 먹고. 끝난 거야 이미 그러면. 아 진짜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하루에 공부는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해야지. 그럼 안 떨어지는데 왜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는데 안 하면서 왜 점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야. 이 공부는요 반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도가 없어. 누구 잘하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계속 많이 봐가지고 실수 줄인 사람 합격하는 거야. 딱 방법 하나예요. 그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그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방법을. 세법은 그냥 이거 하고 만약 5특강 듣는 분 그 특강 문제 풀고 안 들으시는 분은 9시월에 백선하고 동행하죠. 그것만 봐. 걔만 잘잘잘 하고 무조건 10개는 맞아요. 다른 과목도 걔만 잘잘잘 완벽하게 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방법을 딴 데 찾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선택을 해서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선택상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10시, 11시 막 해야지. 막 12시도 하고. 모학원에 재수하신 분이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가 또 떨어져서 열받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와서 저한테 뭐라냐면 밤 수업 끝나고 집에 갔어. 근데 밤 10시에 공부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책상을 펴놓고 공부하는데 신랑이 와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의자 이렇게 딱 앉은 거야. 침대에 앉으니까 책상이 딱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뭐 하는 짓이냐고 발로 뻥 쳤다는 거야. 남편이 심지어 뚝 떨어졌대요. 밑으로. 그 남편이 미안하다고 그래. 공부하는데 방해했다고. 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대단하다겠어. 저 같으면 와이프 그랬죠. 책 갖다 집어 던져서 때려쳐. 무슨 공부하냐고 이거 한다고 신랑을 발로 쳐 이렇게 있지. 근데 그 남편은 미안하다고 그래. 당신 공부하는데 내가 방해했다고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그죠? 공부는 해야지. 그죠? 진짜예요, 진짜. 그런 여러분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돼요. 지금 40점 나와도 무조건 돼. 원인은 딱 하나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공부는 뭐가 한 거야? 점수 안 나오면 공부 한 거 아니에요. 나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40점이야. 그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60이 나와야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왜 60이 안 나오는데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가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 덜 한 거지. 더 해야지 그럼. 시금 전폐하고 이제 해야지. 밥 먹을 때도 누구처럼 고슴도기처럼 밥 시간 아까우니까 비빔밥, 그죠? 책 보면서 뭐해? 반찬 먹으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 밥 비벼가지고, 그죠? 낭풀에다 비벼서 먹으면서 공부해야지. 반찬 먹을 시간도 아까우니까. 뭐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너무 흥분했네요, 그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아주 그냥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자, 깎아본 거요. 붙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가요? 나중에 그때 선생님 얘기 들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아직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얘기 못해. 왜? 이제 늦었어, 그때는. 그때는 이런 얘기 하면 그냥 열심히 하세요. 뭐,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 정도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면 뭐? 금액을 안분할 때는 뭘 한다고요? 금액. 그러니까 어떤 걸 안분하느냐? 금액 자체를 안분할 때는 기준도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이때 그럼 우리 말했죠? 공시가격이라는 게 토지의 공시가격은 뭐다?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게 공시된 가격의 용어예요. 근데 이걸 부를 때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가 표준에 그런다고. 토지의 기준시가가 뭐라고요? 개별공시지가고 토지의 시가 표준일 때마다 개별공시지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겠죠. 자, 예를 들면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분이 거의 취득세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얘가 10억짜리 상가를 10억에 샀어. 그럼 우리 상가 살 때 어떻게 삽니까? 10억에 사면 계약서 그렇게 씁니까? 건물 가격 4억, 토지 6억, 토탈 10억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통키로 10억 이렇게 계약하죠. 근데 취득세 신고할 때는 이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상가를 사시면 세금을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뭐도 내야 돼. 안 사봐도 몰라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요. 추가로. 뭐에 대해서만? 건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억의 10%가 아니라 건물 가격의 10%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한꺼번에 턴키를 샀잖아. 그래서 뭐 하게 돼 있어? 요 건물과 토지 가격으로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샀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안분해라는 거지. 자, 뭘 안분하는 거예요? 그죠? 10억이라는 금액을 안분하니까 얘도 뭘 기준으로 안분해요? 금액, 뭐?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 이해가시죠? 그래서 건물과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안분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10억에 샀어요. 임야인데 어떻게 됐어? 얘는 경기도, 얘는 충청남도에 걸쳐 있어. 임야는 필지가 크니까 시군에 걸치는 경우가 많죠? 자, 설명 확실하게 해서 도에 걸쳐 있어. 이렇게 샀어요. 취득세 어디다 내? 어디다? 경기도다 내? 충청남도다 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경기도다 다 낸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어림도 분위기죠. 이런 충청도 사람이 저 멍청도가 아니라 있죠. 충청도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게 아니야. 군대에서 왜 멍청도 얘기 나게? 군대에서는 너무 잘하면 맨날 걔만 일 시키고 너무 못하면 고문관실 있고 그래요. 제일 좋은 게 뭐야? 중간이거든.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튀질 않아.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어디만 가. 딱 중간만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멍청하다 그런 거야. 똑똑한 거야. 저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선착순을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항상 중간만 갔어. 왜? 먼저 해도 소용없더라고. 늦게 가면 욕먹어. 근데 항상 중간만 뛰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뛸 것도 없어. 남들 반환점 돌고 올 때 중간쯤 가다가 걔들 돌 때 같이 돌아. 묻어서. 반만 뛰는 거야. 그리고 뒤에 중간쯤 서 있어. 또 뛰라고 하거든. 절대 선착순 한 번 하지 않아요. 3-4번 하거든. 난 반만 뛰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딱 좋아. 일 잘해봐. 쉬는 날도 불러. 쉬고 있는데 일요일 날 텐데 뭐라 그래. 수능하자. 야 누구 나와. 그러면 지네 집 가서 부두막 저기 좀 하래. 공구리 집 치래. 불려가. 우린 절대 안 불러. 저는. 예, 저는 불러나 소용없거든. 저놈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영도 택dom술이지. 얘도 뭐 해야 돼? 안분. 나눠야죠? 뭘 안 보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또 이게 임야잖아. 그죠? 걸쳐 있지. 그런 거 뭐야? 면적에 따라는데. 지금 뭘 안 보라는 거야? 그래 10억이란 금액을 안 보라는 거잖아. 그 얘도 뭐라고 해야 돼? 금액으로 가야 똑같잖아 얘랑. 그럼 뭘로? 시가 표준을 그래야 돼. 면적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면적 그럼 분명히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얘는 면적이 걸쳐 땅이 걸쳐 있으니까 넓은 면적 가지는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금액하고 금액이니까 다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 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재산세, 주택 이렇게 돼 있다 있죠. 자 주택, 건물과 토지가 있어. 자 건물인데 주택인데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따로 계산했는데 한꺼번에 한다 했어. 그래요. 이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잖아. 그죠? 그럼 나왔겠죠. 벌써 이제 16일부터 되니까 이미 이번 주에 받았죠. 그럼 은평구청에서 재산세 계산할 때 뭘 봐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만 봐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지, 토지를 가지고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럼 주택을 볼 때 이 주택이 주인이 뭐 2명인지, 공동명인지, 토지 건물 이런 건 안 봐요. 뭐만 봐? 물건 자체만 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은평구청이 이건 봐 안 봐? 안 봐. 그냥 뭐만 봐? 얘 주택이네? 그죠? 그럼 세금 어떻게 해? 이렇게 계산해. 하고 나서 50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고지서를 보내야 되잖아. 근데 봤더니 서로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눠서 보내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계산했죠. 뭐 해야 돼? 안분. 그죠? 뭐 안분해요? 50만 원 금액이잖아. 뭘로 해야 돼? 금액. 재산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시가 표준액이잖아. 이거 재산세도 많이 나오잖아. 납세의무자 할 때.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산출세액을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땡. 틀렸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 얘도 금액. 전부 다 뭐야? 공시가격. 근데 전부 다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 그러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면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죠. 자 면적은 이제까지 시험에 나온 건 딱 하나 있어요. 재산세 다가구 주택.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다가구 주택은 뭐 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재산세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업이 나오고, 종부세, 양도세 나오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지문이 뭐 이렇게 나와요. 얘는 단독 주택이죠. 다가구는 그죠? 그러니까 단독이란 얘기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근데 문제에서 뭐 구분 등기돼 있다고 나오든가 뭐 구분하여 양도한다. 그럼 당연히 각각이겠죠. 근데 그건 말장난이라겠잖아. 왜?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구분 등기 돼 있는 거 애초에 다가구가 아닌 거지.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가구는 일단 뭐로 보면 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되고 혹시 지문에 뭐 구분 등기돼 있다. 그럼 각각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 말 없으면 원칙적으로 하나로 보면 되는데 원칙이 하나가 아니라 각각으로 보는 게 딱 하나 있어. 뭐? 재산세예요. 얘는 재산세 계산할 때 요 각각을 주택으로 봐요. 왜 그런다 했어요? 얘가 주택이죠. 재산세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뜻이 뭐야?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법은요 주택만 규제를 하고 주택만 혜택을 줘요. 일반 서민생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혜택도 주고 규제도 많이 하는 걸 투기를 못하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혜택을 줘. 세금을 덜 나오는 쪽으로. 그러면 이걸 전체를 주택으로 보면 토지 건물 가격이 합해서 가잖아. 금액이 높아지죠?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얘는 뭐예요? 각각. 이 과표를 나눠서 각각으로. 그럼 금액이 줄으니까 세율도 낮아져서 단순 계산해서 합계라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만 각각으로 봐. 그럼 이게 문제죠. 토지. 자, 각각을 주택으로 보니까 부속 토지도 뭐 해야 돼? 안 분해야죠. 나눠줘야지. 이건 뭐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돼? 아파트. 아파트 대지권 지분 등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얘가 물론 단독주택이지만 세법을 계산할 때는 각각으로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파트하고 똑같이 보면 돼. 그죠? 세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에 같은 동에 대지가 이만큼 있잖아. 이거 뭐 돼 있어? 대지권 지분 등기돼 있잖아. 그게 뭐 한 거예요? 안 분한 거거든요. 뭘 기준으로 안 분한 거야? 대지권 지분 아파트. 전용 면적 비율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같은 동에 살면 면적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에 쓴 대지권 지분이 다 똑같은 거야. 왜? 전용 면적이 같으니까 비율대로 나눈 거지. 이게 막 1000제곱미터다 그럼 10세대다 그럼 면적이 똑같으면 100제곱미터씩 이렇게 안 분하는 거야. 똑같죠. 각각을 주택으로 보니까 얘도 안 분해서 뭘로? 면적 비율. 요것만 면적 비율이에요. 근데 그냥 이해하면 돼요. 토지를 안 분할 때는 다 뭐야? 그 위에 있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 분해요. 왜냐면 토지는 건물 짓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근데 그 건물이 없으면 안 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속 토지는 뭐다? 그 있는 건물. 이건 잘 나오진 않지만 이건 어때요? 자, 여기 2층짜리 건물인데 요쪽에 여기에 1층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나이트클럽은 또 지하에 들어가겠지만 1층 있다 치고 여기는 일반 상가라고 쳐봐요. 그죠? 부속 토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그럼 요 나이트클럽은 중과세죠. 취득세일 때. 그죠? 왜? 사치성 계산이잖아. 토지도 같이 중과세 하겠죠. 그죠? 자, 그럼 토지가 1000이야. 1층, 2층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토지 어떻게 해야 돼? 이 1000을 다 얘한테 중과세하면 안 되죠? 얘도 뭐 해야 돼? 안 보내야죠. 뭘로 안 보내? 그래요. 똑같아. 면적에 따라. 면적이 똑같으면 500, 500에서 얘는 500만 여기 부속 토지니까 전체 1000 중에 500은 중과세. 고급 오락장 사치성. 그죠? 500은 여기. 똑같은 거야. 결론. 그래서 부속 토지를 안 분할 때는 뭘로 하고? 면적 비율로 안 분하고 금액을 안 분할 때는 뭘로 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가는데 공시가격. 근데 금액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취득세, 일괄 취득,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임야가 걸쳐 있을 때, 그리고 뭐 재산세에서 주택의 경우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할 때 그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면적 비율로 안 분하는 거 뭐? 다가구 주택 재산세일 때 그때 안 분할 때 뭘로 한다? 부속 토지를 면적 비율로 안 분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일괄 취득해요. 토지 건물에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데, 그죠? 금액이 구분이 안 됐잖아. 금액은 안 분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얘도 금액으로 가야 되죠? 뭘로? 시가 표준에. 근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 부속 토지를 안 분하는데, 그럼 뭘로 해야 돼? 면적 비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분은 뭐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37페이지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공시가격 이거라 했죠? 둘이 똑같다 했죠?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이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을 잘 안 했었는데 이걸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토지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가격 공시를 하죠. 근데 이런 지문이 있어요. 그 시가 표준액이 결정 공시가 안 됐대. 아니면 공시가 안 됐대.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없어요? 공시가 안 돼서 그러면 언제적 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단어가 얘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둘 다 공시가 안 됐죠? 하나는 결정 공시가 안 됐고 하나는 뭐? 그냥 공시가 되지 않았대. 그럼 어떻게 할 거죠? 이게 좀 달라요. 내용이. 자, 둘 다 공시 안 됐어요? 자, 근데 뭐요? 얘는 왜 안 됐어? 결정. 아직 결정을 못해서 공시가 안 됐다는 얘기야.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토지나 주택을 공시할 때 공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이에요. 물론 1월 1일 기준 걸 결정 공시는 언제? 4월 말, 5월 말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3월 달에 3월 1일에 토지를 샀어. 예를 들면 그럼 취득세 내야죠. 근데 만약에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표준액으로 만약에 취득세를 계산한다 쳐봐요. 그러면 3월 1일에 토지를 사게 되면 얘는 언제적 시가 표준액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어? 왜 전년도 무슨 근거로 전년도라는 거예요? 3월 1일 거 적용해야죠. 왜요? 취득세는 기준이 언제야? 취득 과표가 뭐야? 취득 당시잖아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 취득세는 언제 거 적용해?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즉 토지니까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취득 언제서? 3월 1일. 그럼 얘는요, 3월 1일 현재 공시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토지는 3월 1일에 올해 3월 1일에는 올해 거 개별 공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공시가 안 됐어. 왜 공시를 안 했어? 아직 결정이 안 됐어. 왜? 몇 월 달에 하니까? 5월 말에. 3월 달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결정 공시가 되지 않아서 없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말의 뉘앙스가 올해 건 아직 결정을 못해서 공시 못했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거 있다는 얘기야? 전년도 거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 직전 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공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올해 건 당연히 결정 공시가 안 됐어. 그럼 직전 연도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직전 연도도 없어. 공시가격 아예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바다 메꾸는 중이었어. 매립하는 중이었어. 그럼 작년 토지가 아니었죠. 올해 매립이 끝나가지고 3월 1일에 만공이 됐어. 자, 그럼 이제 세금 부과해야 되잖아. 그런데 올해 건 아직 뭐가 안 됐어. 결정이 안 돼서 3월 달이라. 그럼 직전 연도 가려고 했더니 직전 연도 있어 없어? 없어. 왜? 직전 연도 뭐가 아니었어? 토지가 아니었어. 아예 없어. 그럼 잘 됐네. 올해 건 결정 안 됐고 전년도가 없으니까 그럼 과세권자가 세금 부과 안 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없어.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 지네가 산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산정한다. 그러니까 용어만 구분하시면 돼. 느낌상으로 결정 공시가 안 됐다는 느낌은 올해 건 아직 결정을 못해서 공시가 안 됐으니까 전년도 거 그럼 되고, 아예 공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얘기야. 없으면 어떻게 해? 만들어서 한다는 거.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시장연수가 뭐 한다? 산정한다. 물론 얘가 지 마음대로 하진 않겠죠. 법에 정한 기준이 있어. 국토부에 제공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요 단어와 요 단어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물론 최근에 시가 표준액을 시험에 낸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요 부분 나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기억은 19회 때인가 한참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근데 이게 좀 헷갈리면 놔두세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요 구분을 결정 공시는 직전 연도, 올해 건 결정 안 됐으니까 전년도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은 아예 없으니까 전년도 갈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든다. 그래서 뭐 시장연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산정한 가액, 산정이에요. 지금 결정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37페이지 6번에 보시면 그 참고에 개별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공시가 안 됐대.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어쨌든 끝에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죠? 그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결정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직전 연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죠? 공동주택.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뭐 국토부 장관이 뭐 공동주택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그냥 요 구분 정도만 가볍게 하시면 되고, 나는 얘는 헷갈린다 그러면 굳이 지금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요거 정도만 구분 잘 하시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이렇게 보면 1번.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세죠? 자, 시가 표준에게, 자, 지금 취득세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가에 비롯하여 산정한 가액은 OX. 그죠? 예. 과세 표준 물어봤는데 토지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이 나와야 되죠. 2번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은 OX? 어? 오죠? 지금 이거 X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동 장님이에요. 지금까지 연락이 얘기했는데 자기는 또 굉장히 열심히 들었대. 눈만 그리고 몸을 유체이탈 돼가지고 눈만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정신 어디 가 있어?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 이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나? 지금 벌써 점심 뭐 먹을까? 지금 돌아다니고 있네. 지금 여기 시장 돌아다니고 있네. 귀신같이 오겠지. 이따가 이제 수업 딱 끝날 때 되면 귀신같이 또 돌아와서 딱 앉아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만 차이가 있잖아. 나머지 다 똑같고.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이 뭐예요? 그래요. 그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죠? 같은 얘기잖아요. 3번. 토지분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가는 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자, 이게 원래 기준이 뭐야?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토지의 기준시가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잖아. 똑같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얘기야. 근데 우리는 외워놓고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걸 또 외운 사람들이 2번을 틀린 사람 많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맞춰야 되는 문제잖아요. 외웠잖아. 말은 뭐라고 그래. 토지의 개별 공시가, 토지의 시가 표준이 뭐니? 개별 공시지가래. 말해놓고 1번은 맞았다 그러고 2번은 틀렸다 그러면 이 말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잖아. 그럼 이런 문제는 실제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수도 없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도 되게 많이 풀었고. 근데 이런 걸 틀리니까 맞출 게 없는 거야. 그럼 붙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만,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복을 하셔야지. 만약에 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럼 오늘 당장 해결해. 오늘 당장이라고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일은 없어요. 다음에 없어요. 그럼 떨어지는 거야. 다음에 언제 할 건데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당장 해결해야 돼. 무조건 해결해야 돼. 얘는 안 되면. 지금 안 되는 분은 무조건 해결해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안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 정리를 한 건데 그냥 보세요. 토지 건물을 아까 일괄 취득일 때 그럼 뭐야? 가격이 구분 안 되면 가격이니까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이건 그거죠? 아까 이거 걸쳐 있을 때. 얘도 금액을 안분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 자, 근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경기도, 충청남도 이거 10억에 샀죠. 그래서 안분해서 취득세 냈죠. 그 등기했어. 자, 요거를 이제 담보로 돈을 빌렸어. 그럼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등록세 내야 되잖아. 걸쳐 있어. 자, 등록세는 어떻게 낸다? 얘는 안분 안 합니다. 등록세는 한 군데다 다 냅니다. 왜냐면 얘는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얘는 채권 금액이 과표고 세율도 0.2%밖에 안 돼. 근데 그걸 나눠 가지면 먹을 게 없잖아. 한쪽으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한쪽으로 몰빵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는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등기하면 경기도, 여기서 등기하면 충청남도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좀 다르죠. 취득세는 안분해, 시가 표준액으로. 근데 등록세는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안분 안 하고 한 군데다 다 낸다.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엉키면 안 되니까. 자, 재산세는 아까 주택 건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산출세액을 금액이니까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재산세 다가구 주택은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뭐 한다?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있죠? 여기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